해서 여기 배를 보시면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도장기고 가지가 나와 있고 배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가입이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몇 가지 완전히 손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배를 섞을 때 여기에 스크래치가 나면 이거 안 됩니다. 스크래치가 나면 안 돼요. 배를 섞을 때 두 번째는 배 모양이 1번 거 여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놈을 남겨야 되겠다 이랬을 때 어떻게 섞냐면 이놈 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낍니다. 손가락을 끼면 나머지 이 배가 이쪽으로 몰립니다. 손가락으로 풉니다. 그러면 가위로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가위에 상처를 안 입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인들이 가위를 잘 안 주시거든요. 그러나 가위를 주시면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 배를 여기다 이렇게 끼웁니다. 끼고 이렇게 자릅니다.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빠릅니다. 이게 한 2.1배 정도 빠릅니다. 이렇게 가위로 작업했습니다. 열매가 너무 많이 달린 가수를 가면 가위를 주시라고 하십시오. 가수 주인한테. 그리고 뭐라 그러면 제 이름 대십시오. 제가 나종필입니다. 저한테 강의 받았다고 하십시오. 그 강사가 이렇게 해서 자르라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면 주인들도 어느 정도 잘을 아실 겁니다. 그러면 뭔 말 안 하실 거예요. 딱 짜고 자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위를 쓸 때는 그냥 가위를 대충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배 열매를 손가락으로 끼워서 이렇게 손 안으로 들인 다음에 나머지를 가위로 잘라요. 이거는 2.1배의 작업 속도가 납니다. 앞으로 이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 3번과나 2번과 이거 가장 좋은 손가락 감싸고 나머지 가위로 감싸고 이 방법이 아직 나주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저도 놈들한테 잘 안 시키는데 앞으로 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 인구들도 안 쓰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수행해 주시면 이거는 쉽죠? 고양이 이렇게 이쁜 놈을 손가락으로 딱 하고 가위로 섞는 방법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섞으려면 열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섞어요. 열매를 하나하나 넣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위면 섞으면 그러면 이거는 5번, 6번, 7번, 8번 움직여야 돼요. 이거는 가위로 되면 딱 한 번이면 오케이. 자를 때는 이 나무 잎을 자르면 안 돼요. 45일 동안은 이 잎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 열매가 커집니다. 다음에 45일 동안은 이 도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1차 비대기. 1차 비대는 이 잎사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비대 때는 이 잎사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 이파리를 섞으면서 따버리거나 잘라버리면 이 이파리는 안 됩니다. 이 이파리를 잘 간직하셔야 돼요. 될 수 있으면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거는 좀 더 어려운 기술로 들어가는데요. 열매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꽃이 여러 개면 열매를 다 섞으려고 하지 말고 이 꽃에 불어보십시오. 불어버려. 분질러버려. 가시켜버려. 이 통째로 놔야면 통째로. 다 끊어버리는 끊어 손으로. 그러면 다 열매를 따라가지 말고 그냥 끊어버려요. 끊어버려. 그런 요즘 그 가수를 들어가면 꽃눈이 너무 많은 데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빽빽한 데가 있어요. 뭐 잎사귀 나 있지, 열매 있지. 그러면 햇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 한 가운데 있는 꽃을 다 꺾어버려요. 꺾으셔갖고 섞으시면 이 속도는 3배 정도 빠릅니다. 이놈을 다 따내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열매한테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끊으시라고 해요. 그러면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가위를 쓰실 때는 열매를 손에 끼워서 나머지를 같이 낍니다. 두 번째, 꽃이 많을 때는 한 가운데 부분을 분질러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덜출과가 배가 이 덜출과가 너무 많은 농장에서는 이것만 제거시킵니다. 이 부분을 제거시킵니다. 열매 섞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열매 섞기에서 질문하십시오.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거는 가정에 가면은 또그 내가 그간에 가면 가위만 주고 가위를 쓰지 말라고 입죠 있어요. 또. 사람은 다 틀겠죠. 이 손으로 잘하면 뚝뚝을 하거든. 열매가 하도 많으니까. 그 손으로 뚝뚝 떨어지거든. 그런 영향이 많더라고요. 섞고마다 보고. 그러니까 농장에 가면 저한테 제 이름을 대시면서 저한테 교육받아요. 그 강사가 이렇게 배를 감싸고 가위로 카다면 열매가 안 닫힌다더라, 가위에 안 긁힌다더라. 우리 인부들은 그 방법으로 앞으로 한다 주장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인이 하는 동안 맨 처음에 지켜봐라. 정확하는지 정확하면 시킬 겁니다. 그것도 주인들한테 관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주 농가들이 이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옛날엔 제가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제 농장에서 살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해서 잘 모르시고. 이까지 질문 또 없어요. 근데 질문 없으면 다음 배를 섞었잖아요. 두 번째 지혜 작업이 들어갑니다. 지혜 작업. 지베린 작업은 어디를 바르냐면 배꽃에서 열매가 나와서 이 꽃부분이에요. 꽃부분. 벚꽃에는 여기에 0.5cm를 낍니다. 여기서 0.5cm.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덕포제를 채우면 이 덕포제가 여기에 묻어버린다. 그러면 이 꽃눈이 줄기로 변해버립니다. 줄기로. 근데 여기에는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잎사귀에 닫아서는 안 됩니다. 정확히 이 부분 0.5cm 띄고 이 부분에 닫으면 이 부분에 닫아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닫으면 꽃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합니다. 꽃눈이 이렇게 해갖고 꽃눈이 퇴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꽃눈에서 열매가 안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안 묻혀야 됩니다. 정확히 이 부분만 발라주셔야 됩니다. 덕포제를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손가락이랑 묻혀서 이렇게 바르는 방법이 하나예요. 두 번째는 막대에다가 묻혀서 이렇게 바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붓으로 그 미술붓 있잖아요. 미술붓 그림 그리는 붓 붓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술 붓갖고 칠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은 지에 붙어있는 솔이 있습니다. 이렇게 악어 이빨처럼 생긴 솔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넣어서 이놈을 벌립니다. 반의 반 바퀴를 벌려요. 4분의 1 바퀴를 벌려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에 묻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나는 누구 전화기 하자. 지혜는 여기에 묻으면 이 배는 이거 상품같이 없습니다. 반드시 여기로 묻혀야 되고 여기에다 여기 옆에 눈에다 묻히면 꽃눈이 이렇게 돼서 꽃눈이 그런 눈이 이렇게 동그라지면서 눈이 이렇게 뾰족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눈을 베려버립니다. 이 꽃눈에다 절대 지혜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에서 꽃눈이 있고 가지가 안 나오는데 이 결과지를 만들 때 이 꽃눈에다 덮어지를 바르면 가지가 나옵니다. 이 방법으로 쓸 때 꽃눈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이 덮어지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덮어져서 궁금하시는 거예요. 주인들한테 선원에다 하시면 단점이 있습니다. 지혜 바를 때가 온도가 20도에서 25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 덮어져가 좋은 거는 양기름을 씁니다. 양의 기름을 씁니다. 중국산들은 주로 돼지 기름을 씁니다. 양기름은 온도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민감한데 덜 민감합니다. 그래서 흘러내리는 정도가 덜합니다. 근데 돼지 기름으로 쓴 덮어져가 대부분 중국산들인데 중국산은 20도가 넘어가면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점심 때 먹을 정도 되면 손바닥이 온통 지혜로 다 묻습니다. 그래. 그래서 뵐 수 있으면 손에 지혜가 안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다리를 잡아도 사다리가 지혜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손으로 잡으니까. 그래서 그게 옷에 묻습니다. 기름이기 때문에 빨이를 해도 그 기름이 제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미술 붓을 들어가십시오. 미술 붓 갖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칠해서 좋습니다. 그냥 금년 조건 조금 게 아니고 살찐도 끝내요 이제. 선을 빠르기는 합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손에다 하면 이런 꽃눈에가 많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바를 때는 얼만큼 바르냐면 한 개의 배에다 바를 때 성냥 꼬투리 성냥 불키는 거 아시죠? 성냥 꼬투리만큼 묻혀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 농가는 욕심이 많아서 좀 더 요구할 겁니다. 요구에도 성냥 꼬투리 2개를 넘어가면 안 돼요. 2개를 너무 많이 바르면 어떤 현상이냐면 지혜가 세 종류가 섞게 됩니다. 세 종류가. 가장 싼 거는 배를 키우는 거. 지혜 가격으로 보면 가장 싼 지혜는 배를 키우는 지혜 값이 가장 쌉니다. 두 번째, 이 배를 세포 몇 가지를 생각해서 만든 지혜가 가격이 비쌉니다. 특히 중국산 지혜는 이 성분을 제대로 안 섞습니다. 이 성분을 많이 섞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고르면 배가 큰 겁니다. 대신에 이 배는 속에서 썩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발랐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성냥 꼬투리만큼 바르면 이 성분도 배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나주배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바를 때 가장 좋은 건 성냥 꼬투리만큼 바르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 바르는데 주인이 몰라서 그럽니다. 주인이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맞습니다. 주인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성냥 꼬투리만큼 바르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G를 여기다 바르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다 발라요. 그래야지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를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배가 어떻게 성장하냐면 여기로 영양분이 들어갑니다. 영양분이. 그리고 여기가 시방이 있습니다. 배 영양분이 안에 들어가서 이 심을 지나서 이 꽁지까지 들어옵니다. 꽁지까지. 꽁지에 들어와서 양분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배가 커집니다. 그래서 비료를 땅에다 뿌려주면 배가 여기서부터 파래집니다. 배를 따실 때 비료 흔적 가보면 여기가 파랍니다. 이 배는 배를 수확하기 전에 비료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할 때는 이 부분에다가 지혜를 발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세포가 왕성합니다. 세포가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 발라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여기다 바르다 보니까 옆에 꽃눈에다가 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꽃눈은 퇴화되어갖고 다 가지눈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눈에다는 안 발라줘요. 정확히 이 부분만 발라요.